함께 사는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잠시 그림 하나 보실까요? 서로 알지 못하는 개인 10명이 사는 골목입니다. 이타적인 사람, 그리고 눈치보다 남이 하면 나도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이익 개선에 충실한 이기적인 사람,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이 골목에는 골목 청소가 상식이 아닙니다. 과연 이 골목에는 골목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답은 뒤에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건 작은 예이지만 모두와 관련돼 있고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 즉 공공성과 관련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이 공공성 문제를 조직과 집합 규범을 통해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성을 요구하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 도로, 의료 같은 사실 정부만 잘하면 되는 전통적인 공공성 영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흡연이나 주차 같은 일상적인 이웃관계에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고 또 기후변화처럼 전 인류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엔 예전 같은 조직과 집합 규범보다는 한 차원 높은 협력이 요구됩니다. 즉 모든 구성원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나랑 굉장히 다른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인류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를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매우 어려운 새로운 차원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 절차 중심의 민주주의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과 갑질 비판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 구권력, 신권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팀스와 하이만스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우선시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걸 신권력 가치라고 하고 또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운영 방식을 신권력 운영 모델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구권력 가치와 운영 방식은 전문가가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또 피라미드식 위계를 우선시하는 가치 또 그런 식의 운영을 말합니다. 가치는 구권력을 지향하면서 운영 방식만 신권력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투와 갑질 비판은 어떤가요? 지향점에 해당하는 가치도 그리고 확산 과정에 해당하는 운영 모델도 모두 신권력입니다. 즉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 변화를 촉발했고 온라인을 바탕으로 일종의 정보와 지식과 감정의 회로망이 형성되면서 빠르게 확산했고 보다 수평적인 사회를 지향하면서 구권력에 반대하는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구권력은 오랜 기간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되어 왔고 특히 가족주의, 수직적 집합주의, 엄격한 역할 규범 등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권력의 요소들이 개인화 시대에 들면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개인 간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아무런 뒷받침도 사회적 지위도 없는 소위 백 없는 개인과 가족이나 소속 집단의 물질적, 사회적 지원으로 무장한 무늬만 개인 간의 불공정한 경쟁판이 되면서 불만과 불안의 경험이 쌓이고 있죠. 이런 불만과 불안은 일반인들이 미투 운동과 갑질 비판에 크게 공감했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급속히 확대되던 이 두 운동은 제도 개선과 일상 습관의 변화에서 현재 정체 상태입니다. 신권력 운영 모델은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상식과 습관의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다 수평적인 사회를 지향하면서 그 과정에서 신권력 운영 모델과 구권력 운영 모델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평범한 일반 시민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이어져서 법의 개정으로 이어진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구구적 교육으로 유명한 일본의 한 유치원입니다. 가을 운동회에서 어린이들이 공개 발언에 나섭니다.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사회는 급격히 우경화됐습니다. 전국에서 거의 매일 헤이트 스피치, 즉 인종차별 시위가 일어났고 그 주요 타깃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들은 표현의 자유라며 손을 놓았습니다. 극우 세력들을 반대하는 시민을 경찰 앞에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해 나선 사람들은 바로 평범한 일본 시민들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혐한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념과 계층, 성향은 제각각인 사람들이었지만 혐오는 옳지 않다는 믿음 아래 용기를 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은 결국 정치권을 움직였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국회로 혐한 시위 피해자들을 불러 증언을 들었습니다. 朝鮮人は出ていけ、ゴキブリ朝鮮人は出ていけ、私たちの町へ警察に守られて向かってきた。あの時、私の心は殺されたと同じです。 그리고 드디어 2016년 6월 이른바 인종차별 및 혐오 표현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수평적, 참여적 신세력, 즉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실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권, 즉 구세력과 손을 잡은 살입니다. 一人一人の市民、個人が差別はいけないんだと法律ができることによってそうした各地方自治体での動きというものができてきたっていうのが 하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국의 촛불 집회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가 크게 주목했습니다. 韓国市民は権力を私物化し、お友達の金儲けに便宜を図ったパク・クネ大統領を100万規模の集会やデモで打倒しました。1枚のガラスを割ることもなかったキャンドル革命です。 이른바 신세력인 시민사회와 구세력인 정치권 사이의 새로운 협력 관계가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처음 봤던 골목으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 오른쪽 이기적인 개인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곳부터 더러워지기 시작해서 이것을 본 남이 하면 나도 하지 생각하는 개인이 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고 결국 소신대로 자기 집 앞을 청소하던 이타적 개인도 인내의 한계에 이르러 청소를 멈춥니다. 결국 골목 청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공재 게임을 우리 주제에 맞게 변형해 본 것인데요. 이것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타적인 사람도 있고 남이 하면 나도 하지 하는 사람도 있어서 청소를 할 만한 사람이 6명이나 되지만 결국 골목 청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단지 선한 의도를 가진 개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뭉치고 정보를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합당한 사회적 압력과 제도적 처벌을 결정하고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조건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 예를 들어 가짜뉴스나 법제도의 경직성 같은 요소들을 해결함으로써 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수평적 협력을 위한 시민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근대 이전에는 가족이나 친족에 기반을 둔 비슷한 사람끼리의 협력이면 충분했고 산업사회에서는 조직 속에서의 역할과 약속에 충실하면 됐지만 개인화된 미래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필요한 건 오케스트라의 리허설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소리를 낼 악기를 잘 연주할 능력이 있으면서 타인도 그러함을 인정하고 함께 공연하기 위해 타인을 경청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죠. 미국 뉴욕대 교수이자 영국 런던 정경대 사회학과 교수인 리처드 세넷은 미래의 시민협력 모델은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리허설 같은 모습일 거라고 예견합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사회통합 제도와는 다른 운영 모델이 요구될 것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능력도 다를 것입니다. 한국의 공공 영역은 바로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즉 다양한 소리의 악기를 가진 시민이 그 중심에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적극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팽배한 불만과 불안의 근원인 불공정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는 한편 수평적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생활과 정치 사이, 그리고 정치와 정책 사이의 간격을 좁혀서 그 핵심에 다양한 시민 참여의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자원봉사나 시민 참여 그리고 시민 학습을 서로 연계해서 시민이 더 쉽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생활과 정책 이 두 문법에 모두 익숙해지고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환기 시대 한 사회가 미래를 위한 도약에 성공하는가의 여부는 단지 기술과 경제 산업 기반의 구축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 개인을 모아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사회적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권력의 중심이자 동시에 협력의 주체인 미래 사회를 위해 우리는 지금 실험 중입니다. 2016년 촛불 시위에 이어 201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 운동과 갑질 비판 운동은 한 차원 높은 민주주의와 새로운 협력 모델을 실험하기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험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지 세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